여러분, 정치 성향이라는 거, 이게 과연 내가 선택한 신념일까요? 아니면 그냥 타고난 본성 같은 걸까요? 이 되게 오래된 질문에 대한 힌트를요, 한번 최근 선거 데이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최근 미국 대선 한번 볼까요? 트럼프랑 해리스. 와, 득표율 차이가 고작 1.5%포인트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였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난 몇 년간 미국 사회가 어땠냐는 거예요. 뭐 코로나 팬데믹 있었죠. 대통령 탄핵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정말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결과는 거의 그대로였다는 거죠. 이게 근데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 2022년 대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와, 0.7%포인트. 진짜 믿기 힘든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이런 패턴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 생각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신념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엄청난 정치적인 관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정치 성향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 바로 유전자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보죠. 이거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대규모 쌍둥이 연구 결과인데요. 정치적인 생각이 왜 다른가? 그 이유의 무려 56%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래요. 와, 우리가 자라온 환경보다 유전자의 힘이 더 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요. 과학자들이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특정 유전자 변이가 정치 성향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걸 막 찾아 나서게 만드는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는 진보적인 성향과, 반대로 위험을 피하고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로토닌 시스템 관련 유전자는 보수적인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 차이가 단순히 유전자 수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뇌의 실제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되게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우리 뇌에서 공포나 위협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더 컸고요.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전전두엽 부분이 더 발달한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뭔가 좀 안 좋거나 위협적인 자극에 몸이 더 민감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소리가 났을 때 더 깜짝 놀란다거나 땀이 더 많이 나는 식으로요. 이게 실제로 측정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정치 성향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생물학이 우리의 운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유연한 기관이거든요. 살면서 겪는 경험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타고나서 편도체가 커진 건지, 아니면 살면서 위협적인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편도체가 커지고 그 결과로 보수적이 된 건지, 이 인과관계를 딱 잘라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 셈이죠. 그리고 또 유전자만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세대 효과 또는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끔찍한 경제 위기인 대공황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나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함께 이끌었던 세대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독특한 정치적인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건 개인의 유전자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사회적 경험의 힘이죠. 바로 이게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 즉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봐야겠죠? 타고난 기질이라는 천성과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라는 양육, 이 둘을 합쳐서 지금의 이 정치적인 갈등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런 새로운 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정치적인 대립이나 갈등이 단순히 저 사람은 생각이 틀렸어 하는 의견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말하자면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충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치 성향은 타고나는 것일까? 이젠 우리가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타고난 천성과 살아오면서 겪는 양육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걸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